안녕하세요. 성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13강, 바로 발해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프린트 28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프린트는 29페이지입니다. 자, 저랑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3번, 4번, 7번, 10번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이 발해라고 하는 부분이 양으로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 한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런 정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양 자체는 단일 국가로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야. 거의 고조선보다 좀 많은 정도죠. 여러 나라 성장이나 고조선보다 좀 많은 정도인데, 발해도 이게 매번 나와요. 단골손님처럼 매번 한 문제 정도, 한 주제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정치사가 나올 때도 있고 문화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정치사라 그러면 왕들의 업적, 발해가 이제 성립하는 과정, 발전하는 과정, 그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발해가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문화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확실히 발해가 누굴 계승한 나라라는 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2014년 6월 고1 전국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래요. 자, 가가 일단 뭔지에 대한 자료 분석부터 해야겠죠. 그죠? 자, 기자가 묻습니다. 전대왕, 무왕 때는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등 주변 국가랑 무력 충돌이 잦았는데 왕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누가 나와? 문왕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주변 나라랑 싸웠던 무왕, 그리고 문왕, 이거 일단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무왕, 문왕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발해요, 발해. 이건 발해의 정치를 묻는 문제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다음에 무왕, 문왕, 선왕으로 이어지는 발해의 정치적인 발전 과정을 여러분이 저랑 공부했었죠.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무왕이 왜 무왕이었어요? 힘을 잘 쓰는 왕이라 그랬죠. 당나라, 신라 같은 주변 나라들과 적극적인 전투, 특히 당나라, 산둥반도를 공격했죠. 장문유의 수군으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해서 등주의 지방관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문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뭘 중시하는 왕이에요? 무가 아니라 문, 글, 문화를 중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문왕은 당나라, 이웃나라, 신라랑 당나라 같은 이웃나라랑 대립하기보다 어떻게 했죠? 그쵸, 나오네요. 이제는 우리가 주변 국가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고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뭐 하는 게? 그래, 주변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랑 문화를 교류하면서 주변 그 나라의 뛰어난, 특히 당나라겠죠? 당나라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발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문왕은 주변 나라, 특히 당나라랑 문화의 교류를 활발히 했던 왕이죠. 자, 그거 볼까요? 기읍. 청해진을 설치할 것입니다. 청해진은 일단 이거 어디 거예요? 예, 신라, 언제, 중대야, 하대야. 되게 중요하다겠죠? 신라, 하대의 장보고가 완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만든 해군 기지였죠. 여기서 해적들 다 때려잡은 다음에 당나라랑 일본을 연결하는 그 무역항을 장악했던 장보고 있잖아요. 이건 신라 하대 이야기입니다. 발해랑은 관련이 없어요. 당과 친선관계, 그쵸? 무왕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당나라는 친선관계를 맺고 당나라의 뛰어난 문화, 삼성육부라든가 주작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당나라랑도 친하게 지냈지만 누구랑도? 신라랑도 친하게 지냈죠. 신라와의 상서의 교통도, 이거 뭐라 그랬죠? 신라도. 여러분 그 지도 기억나죠?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신라와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랑 이 전용 교통로까지 만들면서 문물 교류를 했던 그 문왕 때의 지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좀 풀어볼까요? 여기 상경을 통해서 일본도, 신라도,
영주도, 조공도, 거란도 이렇게 쫙 펼쳐있는 지도 있잖아요. 상경을 수도로 했던 이게 문왕이죠. 당항성을 무역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항성을 무역거점으로 삼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거 신라죠, 신라 여러분. 신라 진흥왕이 이제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성왕 통수치고 백제까지 배반하고 한강 유역을 홀로 차지한 다음에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위해 만들었던 성이 당나라, 중국을 향하는 성이다. 당항성이었죠, 여러분들. 이거 신라입니다, 신라. 당항성 하면 신라예요. 그러니까 기역 리을은 신라에 대한 얘기고 정답은 3번이죠. 자, 봅시다. 그리고 4번. 밑줄 그은 내용의 근거 자료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자,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밑줄 그은 거. 발해의 문화는 누구를 계승했대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대요. 뭐 당의 문화도 수용했다고 하지만 일단 여기서 묻는 건 뭐야? 발해의 그 문화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측면을 골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 상경성 주작대로. 여러분 이거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에 있는 트레이드마크였죠. 가운데 뻥 뚫린 주작대로를 통해서 이 양쪽 구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한 거. 이거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만들던 도시 건축 기법이에요. 이거를 발해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도 당나라 장안성 스타일로 만들었죠. 이건 중국의 영향이야.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땅나라의 영향. 땅땅땅. 자, 니은.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서 니은은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연꽃무늬기와. 이거 여러분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 대표적인 문화였잖아요. 뭐 수막색, 기미, 연꽃무늬, 기와 등등등 그런 게 있었죠. 일단 디귿은 맞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기역과 리을 중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 문화사회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리을이에요. 이불병자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발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그 불상이거든요. 이 영광탑은 여러분들 당나라의 그 건축 기법 있죠? 벽돌탑. 당나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무령왕 백제 기억나요? 백제의 무령왕 기억나요? 망해가던 백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 웅진에서 갇혀있으면 안 된다. 주변 나라랑 교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일본과 중국이랑 교류했잖아. 그 무령왕이 죽으면서 남긴 무령왕릉. 그 무령왕릉이 어떤 무덤이죠? 벽돌 무덤이었죠. 근데 이 벽돌 무덤이 이제 다른 나라랑 교류를 많이 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어. 왜? 벽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기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벽돌을 쓰지 않아. 벽돌은 어디서 쓰는 거야? 중국에서 쓰는 거예요. 벽돌 무덤, 벽돌탑. 근데 영광탑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중국식인 벽돌로 만든 벽돌탑이에요. 이거 역시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광탑이라고 하는 거. 다만 이 이불병자상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일단 가국가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그죠? 자, 장문유. 일단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라 그러면 장문유라 그래도 바로 알아야 돼. 장문유 하면 지금 알려드릴게요. 장문유가 시험에 나오면 100% 확률로 발해 무왕 때야. 무왕이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공격할 때 그 발해의 수군을 이끌던 장군이 장문유예요. 그러니까 장문유 하면은 발해 무왕 산둥반도 공격,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장문유는 산둥반도 등주를 기습해서 자사 위준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전쟁으로 당에게 군사력을 가시한 이게 누구야? 발해잖아, 발해. 즉 이 문제는 결국 포장지 벗겨내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죠? 네, 1번이죠. 전국을 팔도로 나눈 건 비빅면이 아니고 조선입니다. 팔도 하면 다 여러분 비빅면이었는데 조선이에요. 전성기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이게 그 발해 선왕 때 이야기죠. 거란의 침입으로 받아 멸망했다. 맞죠? 발해는 결국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고려로 도망갔죠. 대조영이 동무산에서. 그렇죠. 발해를 건국한 게 대조영이었죠.
인한, 천통, 대조영의 천통, 인한은 누구야? 인한은 무왕의 연호였죠. 천통, 인한, 대흥, 문왕이 대흥,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발해의 왕들은 뭘 썼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이 말은 스스로를 뭐라 생각했다는 거야? 연호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것? 황제만 쓸 수 있는 것. 실제로 발해는 왕들의 황상이라 불렀어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눈 거는 조선이에요. 여러분들 조선. 가국가에 대한 탐구활동이래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영유하고 대씨가 북쪽을 영유하여 가라고 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남북국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라랑 발해가 공존했던 시대를. 이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시대 유명한 시학자예요.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유득공이 발해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발해고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씨가 망하자. 이거 고구려가 망했다는 거야. 부여랑 고구려가 망하고 이건 백제죠. 미안합니다. 네. 부여도 이제 백제도 돼요. 백제가 이제 나중에 부여를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남부여라고 하잖아요. 백제 왕족이 부여씨기도 하고 부여씨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고씨, 고구려가 망하자 김씨가 누구예요? 신라잖아. 신라가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 이게 누구예요? 대조영이 만들었던 발해잖아. 발해. 발해가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게 가는 뭐예요? 발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남쪽의 통일신라, 그러니까 김씨가 만든 통일신라, 북쪽의 대씨가 만든 발해. 이렇게 남북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근데 이제 이 역사를 제대로 그 후대에 기록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다. 대씨는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 땅이냐? 고구려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문제는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사비천도. 이게 어디죠? 백제죠. 원래 백제가 한성에서 시작했다가 장성한테 두드려 맞은 다음에 웅진으로 도망쳤다가 성왕 때 사비로 천도했죠. 골품제.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 독특한 신분제입니까? 그쵸. 뼈의 등급으로 모든 사람의 정치와 사회, 일상생활 모든 걸 결정하는 신라였죠. 성골, 진골, 육두품. 해동성국. 이게 발해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죠. 발해하면 해동성국이죠. 광개토 대항능비 만들어진 시기는 뭐 시기로 따진다면 장수왕 5세기 때고요. 이건 고구려 얘기잖아. 고구려. 그리고 보기 5번에 쇼쇼인에서 발견된 민정문서. 이거 여러분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 이 민정문서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가서 공부할 건데요. 신라에서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빠싹하게 거두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구, 나이별로 쫙 분류하고 심지어 막 소, 말의 숫자, 뽕나무 숫자까지도 다 이제 관리하는 세금 관리 문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발해에 대한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발해는 결국 정치, 그러니까 왕들의 업적, 무왕, 문왕, 그리고 해동성국, 아니면 문화, 고구려 영향을 받은 측면, 당나라 영향을 받은 측면, 이 정치와 문화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